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세계은행발 충격으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2.35% 떨어진 8,339를 기록해 8,400선이 붕괴됐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된 루비니 교수가 최근 상승하는 유가와 금리, 재정 적자가 경기 회복에 부담이 돼 미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약 3주 만에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중단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 예상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경기 전망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위축 전망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급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3.8% 하락해 배럴당 66달러 93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혜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세계은행발 충격 속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급락하면서 8,400선이 깨졌고요. S&P 500도 근 한 달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라 불리는 900선을 하회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떨어졌네. 다우가 200포인트나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최근에 보기 드물게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정이 올 것이라고 언젠가 이제 올 것이라고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예상은 됐었지만 어젯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인데요. 어제는 그 경제 회복 둔화 전망이 세계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루비니 교수, 닥터 둠의 한 사람이죠. 루비니 교수의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을 던져버리는 그런 그 효과가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라든지 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회복 둔화 전망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주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 지수를 포함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네. 어제 아침 장이 시작될 때 큰 폭으로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 이상 떨어져서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도 그렇고 인도 증시라든지 이런 글로벌 증시들이 이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경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뉴욕 증시라든지 국제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출발부터 약세였던 것 같은데 역시나 세계은행의 세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IMF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대폭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9%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종전 3월달 전망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75%였습니다. 원래 1.75%에서 2.9%라니까 한 1%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보다 그 성장률 둔화폭이, 이 하향폭이, 침체폭이 좀 더 커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는 아마 세계은행발 경기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조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이날은 또 경기 지표가 이렇다하게 발표가 안 돼서 세계은행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에 가세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닥터 둠이라 불리는 루비니 교수요. 네, 루비니 교수가 닥터 둠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또 다른 지속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또 어젯밤에도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조만간에 강력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조정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조정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루비니 교수는 이것보다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루미니 교수는 연말까지 배럴당 $100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가시화됨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예산 적자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적자의 그 적자 폭이 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루미니 교수는 그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향후 몇 개월 내 실업률이 11%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10%까지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0%를 넘어서서 한 11%까지도 루미니 교수는 1% 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좀 더 어두운 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루미니 교수 자신은 개인적으로 내년 말까지 더블딥의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투자자들은 그 지금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위험 자산을 많이 내던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복하는 경기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가 다시 하강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기저기에서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가 오히려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네, 24일 발표 예정인데요. 코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 31일에 지난달 31일에 마이너스 4.3%의 경기 후퇴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50년대 최악이었는데요. OECD의 그 올해 성장이 마이너스 4.3% 아주 큰 폭으로 어두운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24일에 나오는 전망은 이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코리아 사무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의 경제 개선은 지난번 전망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에 마이너스 4.3%는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 한 4% 내외의 경제 전망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금 단서가 붙었습니다. 경제 부양책 등 경기 전망 자체는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사무총장 코리아 OECD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들의 원래 경제 개선 전망 자체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의 VIX 지수, 이른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지수인데요. 이것이 이제 장중에 30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중에 30을 넘었다는 것은 역시나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VIX 지수는 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급락장에서 많이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 주가 지수가 주가가 오르면서 VIX 지수는 그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9주 만에 최고치를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VIX 지수가 30 이상이라는 것은 높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약세장의 신호라고 보여주는데 어젯밤에 그 VIX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다시 불안해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주가가 또 많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배경에도 이런 VIX 지수가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VIX 지수가 또 장중에 30을 뛰어넘고 말이죠. 어떤 기업 내부자 주식 매도도 지금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조정의 시그널, 약세장의 신호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미국 뉴욕 주식시장도 역시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VIX 지수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됐다는 것, 이런 배경에는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어닝 시즌으로 들어갔는데요. S&P 500 지수의 소속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 당했습니다. 어젯밤에 하향 조정 당했는데 기업들의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평균 14.31달러,
그러니까 3월 달에 S&P 500대 기업의 전망치에 비해서 약 3.6%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3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한 3.6%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 심리라든지 어젯밤에 세계 경제 지수의 발표와 더불어서 이런 암무한 전망의 그 어떤 투자 심리 불안의 근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암울한 전망들이 많았고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불안한 그 투자 심리를 많이 반영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요?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국제유가가 최근에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한 3.6% 이상 떨어져서 66달러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도 역시 투자 심리를 반영해 줍니다. 물론 루미니 교수가 올해 말까지 100달러 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전망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다시 풀이 죽을 경우에 유가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떨어지게 때문에 국제 유가도 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기 전망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배럴당 66달러대를 기록을 하면서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3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지금 국세청 그리고 검찰의 인사 태풍이 불고 있죠. 네. 예,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개혁과 또 변화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배경호 국세청장 내정자와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가 난 지 이틀이 됐죠. 하지만 이 인사 태풍의 위력 갈수록 더해지고 있고 또 크기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이제 국세청을 보면요, 그 인사 태풍의 위력을 좀 실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이 지방 국세청장 2명과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등 고위 간부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달 말로 현재 명예퇴직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일선 세무서장들까지 포함을 해서 국세청 간부 18명이 무더기로 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세청장 앞에서 줄줄이 옷을 벗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 검찰청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장 이 천 총장 내정자 선배인 이 서울고검장과 대전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선배 기수들과 동기 기수들 모두 이제 사의 표명이 아마도 검찰의 관례상 아마 다들 이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인사 태풍의 바로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인선은 좀 조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하게 됐다며 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 뭔가 좀 개혁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일신을 해야겠다. 이러한 좀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세청의 개혁 작업이 좀 더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입니다. 이 또 검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요,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그동안 좀 논의되어 온 검찰의 개혁 작업에 역시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다는 건 역시나 정말 에스컬레이터를 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을 주창하는 일은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풍경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시작된 개혁,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국세청 개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임 청장 3명이 뇌물 비리 같은 좀 안 좋은 일들로 연이어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을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좀 달리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이 국세행정 선진화라는 이름의 개혁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이제 배경호 내정자가 간담회에서 한 말이 또 의미심장한데요. 국세청이 과연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국세행정은 징세행정을 하는 단순한 세무기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업을 먼지떨이 하듯이 하는 세무조사의 방식을 좀 수술하거나 또 추가 조사를 감축하는 데 한마디로 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런 좀 무자비한 국세행정의 변화가 좀 예고되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방청 폐지 문제도 현재로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이 본청과 이 세무서 바로 이제 두 단계로 이 하달되는 방식이 좀 축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국세청 인력이 최소 10% 약 2,000명 정도가 가몰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 부분 역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정치권에서 이 얘기는 먼저 나오고 있지요. 이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부 폐지 문제, 또 네.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또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이제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피의 사실, 공표제도 개선 등의 문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다뤄질지가 좀 관심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제 첫 내정자가 공공의 안녕, 즉 공안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첫 내정자 자신이 이 공안통 검사 출신인데다가 또 최근에 이제 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좀 이른바 법질서 준수 쪽으로 좀 무게감이 실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으로 볼 때 좀 이른바 좀 공안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사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출구 전략입니다. 이제는 출구 전략이 이슈화된 뒤로 출구 전략의 타이밍이 제2의 이슈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확장 정책을 계속 써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제는 출구 전략이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네, 선진 8개국 GAC죠. 사실 이 회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지난주 초에 이제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뿌려놓은 돈을 좀 걷어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좀 전 세계 경제계에 관심을 좀 크게 모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정부 지출을 늘릴지 아니면 당분간 불황이 이어지더라도 좀 재정 적자부터 줄여야 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이 좀 보도가 크게 됐습니다. 네. 이 당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올해 실업률이 약 10%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요. 이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만으로도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벌써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0조에 달하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죠. 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미국 채권 금리인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벌써 이 출구 전략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라고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지금 금리가 약 4%를 웃돌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인 2,04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이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라도 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당분간 또다시 또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채권금리 상승이 아마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개선과 관련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 회복세의 경기 상황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진단을 내밀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제 금리 상승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 사실 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에 불황의 장기화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볼 수 있다. 또 잃어버린 10년이 일본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도 미국에서 10년 만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5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FOMC에서도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어쨌거나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힐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출구 전략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물 경기까지 완전하게 회복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확장적인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역시나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회의에서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과연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이른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의 경고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에 이제 막 온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FRB가 서둘러서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내일 밤에 나올 FRB의 정책 결정문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좀 현재로서는 FRB가 기준금리를 현재 이 제로 수준으로 좀 동결을 한 채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은 지속하는 지금까지 경기 대응 기조를 좀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좀 국채 매입 등의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는 좀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도 현재로서는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속도 조절, 타이밍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관측들도 현재로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를 우선적으로 좀 걱정할 때다라는 목소리도 역시나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우지수에 크게 발목을 잡았었던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과 정부가 지금 공동 주최한 개발 경제 컨퍼런스가 어제 막을 올렸는데 말이죠. 세계은행이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당장 올 하반기부터 나아지기 시작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세계은행과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개발경제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이제 전 세계 주가를 다운시킨 이 이제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도 바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이 올해는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마이너스 2.9%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이제 올 초에 세계은행이 전망했던 마이너스 1.75%보다 약 1.4% 가량 낮은 수치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뭐 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3%에서 3.5% 수준으로 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조금은 낮은 성장률을 보이겠지만요. 2011년 가서는 세계 평균보다 약 1%포인트가량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세계은행의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가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 기조가 튼튼하고 또 시의적절한 경제 부양책을 잘 펴고 있기 때문에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2%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4%에서 5% 수준까지도 이 급반등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도 어제 뭐 다시 또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아직은 펼 시기가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회복세가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9월에 있을 이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성급하다. 이러한 기조로 좀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세계 경제보다 다소 회복이 빠르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외부 경제가 살아나기 전까지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것이 회의에서 중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드디어 오늘 고액 지폐죠. 5만 원권을 발행을 합니다. 무려 36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화폐라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5만 원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전 6시부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5만 원권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제 잠시 후 금융기관이 문을 여는 오전 9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예. 아마 고객들께서는 이제 은행에 가시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5만 원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여러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은 지난 1973년에 만 원권이 나온 지 약 36년 만에 발행되는 가장 큰 고액권입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이제 만 원짜리 고액권이 바뀌기는 했지만은요, 디자인만 바뀌었지 이제 더 큰 고액권은 사실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장 오늘 일반인에게 풀리니까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은행에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것 때문에 은행이 오늘 조금은 오전에는 아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금융권은 벌써 이제 5만 원권 발행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요. 마케팅 준비도 거의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당장 시중은행들은 거점 점포를 위주로 이 5만 원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 현금 자동화기기 ATM기를 비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당장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네. 오는 7월까지는 은행 지점당 최소한 한 대씩은 이 5만 원권을 쓸 수 있는 이 ATM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눈길이 끄는 것이 바로 유통업체들이죠. 이 발빠르게 이 5만 원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는 26일에 5만 원 상품전을 열고 5만 원짜리 균일가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여기 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5만 원짜리 상품만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펼칠 계획입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이 고액권이 발행되면 좀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은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서 우리 경제가 뭐 조금이라도 활력을 좀 되찾으면 좋겠다, 이러한 또 의견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200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S&P 500도 근 한 달 만에 900선을 하회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세계 은행발 충격 탓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조정 시그널이다, 혹은 약세장 신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